여러분들이 일시적 2주택을, 1주택을 가지고 있고 1입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의 주택과 하나의 입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냐 안 되냐 하는 문제가 두 가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민감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례 첫 번째 케이스인데 이건 원조합원에 해당되는 것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집을 쭉 보유하고 있으니까, 예. 관리처분인가 떨어지고 입주권이라고 불리게 되는 상태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종전에는 이제 주택 형태로 있다가 그 종전에 있던 주택이 입주권으로 변경이 된 경우죠. 승계조합원은 해당될 수가 없는 거죠. 중간에 가신 분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승계조합원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준으로 양도를 할 경우에 있어서는 비과세 요건부터 볼게요. 비과세 요건 일단 양도에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되겠고, 관리처분계획인가와 관련해서는 종전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의 비과세 요건, 비과세 요건이라는 것은 이제 2년 이상 보유하고 조정 대상 지역, 뭐 2년 이상 보유와 2년 거주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태여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 때 2년 이상 충족하지 못했다 한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난다고 해서 바로 철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제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오늘 났다. 근데 소급해가지고 보니까 내가 2년 그 요건을 못 갖췄어요. 1년 6개월. 그러면은 이제 비과세가 안 되느냐, 2년을 충족을 못 시켰는데 철거 때까지 인정이 됩니다. 보통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난다 하더라도 바로 철거되는 게 아니고 그쵸. 철거되는데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철거될 때까지 거주기간 이제 요걸 충족을 시킬 수 있는 거죠. 비과세 요건 2년을. 철거될 때까지. 그렇죠, 그렇죠. 네, 그 기간까지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맞출 수 메꿔준다는 거죠. 그래서 1년 10개월 있다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로부터 철거 때까지가 1년이 걸렸다. 1년이 걸렸으면 이제 1년 10개월에다가 1년을 합쳐가지고 2년 10개월이 되는 거죠. 그러면 충족이 되는 거죠.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시점에 그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를 못했다 할지라도 그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로부터 언제까지? 철거 시점까지 그 기간을 메울 수 있으면, 그러니까 1년 10개월이면 2달만 메울 수 있으면 2년 이상 보유와 2년 이상 거주를 충족하기 때문에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경우에 사실상 그 기간 요건이나 보유 요건을 충족을 못하는 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떨어져서 못했을 때 철거까지 그 기간까지 메우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비과세를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정리하면 종전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었을 때 종전주택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시점에 있어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 하는 그 정도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뭐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기준으로 해서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철거 시점까지 그 기간을 충족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방금 사례 1 케이스는 원조합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원래 소유했던 조합원이니까 전부터 쭉 보유하셨던 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